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버지를 도우시는 중이며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아주 즐겨 듣는 편이에요.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단 한순간인 걸 느끼게 돼요.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마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면서 결국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여곡절과 각종 감정을 경험하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10년 단위로 인생을 나눠봤을 때 저는 아주 일찍 인생을 톡톡히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랑도 해봤고 결혼도 할 뻔했고 또한 사랑의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땐 내 인생이 왜 이러나 하다가 여기서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하고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세상에서 나는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면을 벗고 저를 죽일 듯이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렇게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놈의 사랑 때문에 제 인생이 꼬였었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 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국적생으로는 중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차이나타운에서 중화요리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화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화교라고 하면 그냥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지만 사실 전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한국인이라 자부합니다. 중국집 딸이라 맨날 짜장면만 먹였다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저희 집엔 늘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나고 김치 없이 밥도 못 먹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한민국 사랑은 좀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심할 때도 많았는데요. 국가기념일에 꼭 태극기를 달고 유교 풍습에 따라 차례도 지내고 떡국도 먹는 등 심지어 윷놀이를 즐길 정도로 가족 모두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합니다. 4년에 한 번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멈출 줄 일벌레 것 같지만 그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르시지만 중국과 예선전을 할 때도 대한민국 차이나타운이 떠나가는 정도로 응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한민국이 4강 또는 16강에 진출했을 때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탕수육을 공짜로 제공할 정도로 신이 나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빠 옆집에서도 욕하겠어요. 너무 한국하니까 차이나타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쑥덕쑥덕거려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지들이 돈 못 써줬어. 나한테 짜장면을 팔아줘 봤어. 나한테 대한민국은 제2의 고향이야. 난 그리고 한국에서 뼈 묻을 거야. 그리고 중국 남자들이 한국과 같아. 아빠도 봤어요. 한국에 와서 요리하고 죽어도 의리의 산의 사나이가 됐잖냐. 그러니 처음 해피를 만나서 너도 예쁜 한복을 입고 얼른 시집 가거라. 우리 희라 한복을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아빠도 참, 내가 무슨 벌써 시집이에요 하며 말했지만 아빠는 바라는 게 없어.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희를 사랑해주면 조건 같은 게 필요 없다. 너만 예쁘다고 해준다면 아빠는 전 재산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거야. 아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자식 사랑이 특별히 강했어요. 내 딸이 상처받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던 거구나. 제 마음 한켠에는 화교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제 삶이 메마른 쳇바퀴처럼 돌던 중에 어느 한 남자가 하늘에서 툭 하고 내려와 나타났습니다. 저는 중국 문화원에 취직해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중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중국 문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에 뒤에서 익은 듯한 중국어가 들리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중국어는 항상 듣는 언어긴 한데
제 귓가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왠지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는데 한 남자가 원장님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는 돌아보았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왜 이렇게 오래 느껴졌을까요? 그의 눈빛은 제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고 나도 그의 눈빛에 대답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쨌든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아, 키라 씨요. 인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에 이번 새로운 직원인 단수종 씨,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단수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선배님과 제가 사무실을 함께 쓴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첫인상부터 너무 예의 바르고 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입에서 욕이란 건 절대 나올 수 없겠다 할 정도로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무실을 쓰다 보니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자꾸만 사게 되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많이 요동치던 날이었죠. 키라야, 요즘 무슨 일 있어? 화장을 더하고 또 새로 샀네. 너 누구 만나니? 누구? 아, 그냥 이미지 변신 좀 해보려고 하지. 이제 좀 꾸며보려고. 아니, 어떨 땐 귀찮다고 머리도 안 감고 다니는 애가 꾸민다고. 아유, 우리 딸 철들었네. 철들었어. 그래? 아, 이렇게 이쁘게 좀 꾸미고 다녀야 남자들을 만나지.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옷도 다 많이 사 입고, 머리도 좀 하고. 그래, 알았지.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만 봐도 어쩜 그리 예측을 잘 하시는지. 전 순간 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서. 딸꾹질이 나려는 걸 참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내 연애 사업을 응원하는 두 분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된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내일 1등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저였는데 요즘은 내가 그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말하자면 선배님, 나오셨으니까 커피 드시겠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제가 타서 마실게요, 선배님.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후배가 타주는 커피예요. 선배니까 누릴 수 있는 자격이니 아주 맛있게 타드릴게요. 그의 말에 피디 웃음이 터지고 그는 내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는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웃는 그 모습이 예쁘다니 말에 나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너무 두근거려서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하필 볼 터치도 했는데 얼굴까지 빨개지니 제가 저라도 제 얼굴을 못 봐줄 것 같더라고요. 그는 매일 나에게 커피를 타주고 아침마다 간단한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싸서 함께하며 짧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아침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네 애인 없지? 내가 주선 좀 해줄까? 저 애인 있는데요. 난 자네가 애인이 없는 줄 알았어. 나 차장. 나 차장도 그렇게 생각했어? 애인이라니, 그에게 애인이 있었다니. 저 순간 지구가 멈춘 것 같았고 가슴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반대리가 만나는 여성분이라니 궁금하네요. 일단 예쁘고 착하고요. 웃는 모습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능력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여자를 어디서 만났어? 야, 반대리 반전이네. 어디서 만나긴요. 제 앞에 있잖아요. 선배님요. 나이 말해도 선배님이야.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나 찾아 말 좀 해봐. 전 갑자기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해가 좋은 잔디밭으로 옮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애인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퇴근을 하고 있을 때 퇴근하려는 제 앞에 서서 아주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선배라고 안 할래요. 키라 씨, 싫어 예쁘니. 여튼 당신은 내 여자입니다 알겠죠? 그의 고백에 좀 더 단단히 대답했어야 했는데
전 너무 좋은 나머지 크게 웃어버렸고 그는 잘 끌어안아 말했죠.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고 매일 저와 보내는 아침을 밤마다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정말 만국 공통어인 것 같았어. 상대방을 모두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거든. 전에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이후로 한국 남성들과 교제하는 곳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도 제가 화교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나는 국적이 중국인이고 차이나타운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랐어. 화교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렇게 이성 간의 교제는 처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당신이 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실망할 수도 있는 걱정도 있다. 사랑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나 남성이 리드를 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직진하는 스타일이야. 사람이 좋으면 된다. 국적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내가 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과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연애를 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화교 출신인 제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냐? 일이 그렇게 바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면 뭐? 혹시 너 연애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야지. 누구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잘생겼어? 키는 커? 그러면서 하나씩 물었고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고 사귄 지도 한 달 정도 됐어. 그러면 첫눈에 반했다는 거야? 뭐 그런 거라고 봐야지. 같은 학교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났어. 그냥 회사 후배에. 회사 후배? 대박, 연하야. 한국 나이로 따지면 내보다 2살 어리구나. 친구가 능력자였어. 잘생기고 너무 궁금해. 만약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연인 관계에서는 한국어로 밀당 같은 것도 좀 하고 교제를 하기 전에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날 놓치기 싫다면서 좀 서둘러 보이는 것 같아. 원래 한국 남자들은 좋은 여자를 만나면 곧바로 고백하는 스타일이야. 전에 만난 사람도 그랬었어. 그러나 화교라는 것도 알아야겠구나. 응,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했더니 사랑에 있어서 자기한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이 많이 움직였지. 뭐 사람 괜찮네. 야, 너 얼굴 진짜 꽃처럼 활짝 폈다. 그런데 이건 친구로서 하는 언행인데 사람이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 남자친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난 너보다 연애 경험은 많잖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다 뭐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래도 늘 남자 조심할지. 만나보면서 잘 알아보고 판단해. 내 친구. 예쁜 사랑을 응원한다고 했던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친구의 말대로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다음날 출근해서 책상 위에 꽃다발과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고 편지를 읽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베라야, 나랑 결혼해 줄래?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결혼이라니? 전 기쁨도 느꼈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결혼 고백을 받은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며 일을 손에 잡히지 않게 했죠.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문장을 더 자연스럽고 읽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문장입니다. 왜 내 말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서 싫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헤라야, 우리 결혼하자. 나 맨날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 퇴근하면 내가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급한 거 아닐까? 아직 연애도 많이 안 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데. 난 널 본 순간 모든 걸 너에게 걸었어.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의 사랑이라는 건 없어. 수정 씨, 나랑 결혼하자. 응, 과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그는? 저에게 결혼을 갈구하던 그는 결국 자석 같은 매력으로 제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전 그의 말에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없는 삶과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없는 삶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승낙한 순간 그는 일사천리로 상견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에 저는 그를 믿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정말 어떤 사람이겠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교전한 지 얼마나 됐는데 한 달,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아니, 너 정말 마음이 확실한 거야? 내 엄마와 아빠가 걱정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물어봤고요. 절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에요. 확실히라도 괜찮대요. 자기한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됐지 뭐, 여보. 요즘은 한 번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실어를 이렇게 예쁘게 대해주고 계신 총각이십니다. 부모님도 좋은 분들일 거예요. 그거는 만나봐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상견례 날짜는 언제쯤 정하기로 했나요? 전 그와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전 너무 떨리는 마음에 전날 밤잠도 한숨도 못 잤어요. 상견례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맞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도착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일찍 오셨어요. 우리도 늦은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일찍 오신 줄도 모르고 많이 기다리셨나요? 문화 차이인지 시간 개념이 우리랑 좀 다르셨네요. 문화 차이가 아닌 저희는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습니다. 한식은 드세요. 당연하겠죠. 제가 김치 없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취조실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어른들의 질문에 대답만 하시고 뭔가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캐묻기 시작하셨죠. 화교라고 하셨죠? 화교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않나요,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 없지 않나요? 국제결혼도 이젠 특별한 것도 아닌 세상이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몰라도 중국이는요. 하루 종일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닌 좀 뭐랄까 국민의식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호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판절이 중국인들이더라고요. 훌륭한 풍경을 담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질서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저를 밀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진짜 놀랍고 여보, 우리 호주 갔을 때 중국인들이 그 양념 냄새가 있잖아요. 너무 강해서 당신이랑 나랑 같이 소화제를 먹었지요. 그랬어요. 중국어라면 음식 냄새가 강해서 못 먹는 것도 없는 민족이잖아요. 뱀과 고슴도치. 그때 중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니 이러지도 않는 말이야. 닥치는 대로 막 다 잡아먹는 것을 보았어. 이건 하나의 문화죠. 중국은 대륙이라 보니 도시마다 문화 차이가 정말 많아. 언어도 다르고 한국은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간 언어 격차가 크다는 게 나라가 커서 그런 거고 너무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한 번만이라도 후회죠. 중국인들이 백화점에 오면 정말 민폐가 민폐가 없을 정도로. 개들처럼 몰려와서는 화장실도 엉망으로 만들고 명품관만 돌아다니며 아주 쌉싸르가요. 아니, 명품도 같이 있게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국민의식이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명품을 그냥 팔에 목에 온몸에 휘둘러 감아 제끼니 그게 그렇게 토지를 받게 더 되겠어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청승처럼 써라. 근데 중국 사람들은 개처럼 멀고 개처럼 쓰더라고요. 아니 결혼을 앞두고 양가 집안 어른들이 모인 자리인데 이건 무슨 상대 집안을 비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들처럼 막말을 했더니 제가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라고 그에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봤을 때 이 상황 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말했을 때 그를 몰래 밖으로 나가서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신 부모님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의 책임이 없다고 나는 다 괜찮아 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엄마 아빠 말이 틀린 거라도 하고 말야.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를 알아주길 바란다. 당신이 결혼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했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방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루어지는지 알려줘. 당장 당해야 하냐고 머리가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정말 긴장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 남자의 말만 믿고 상견례 날까지 잡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듣지 못한 중국인 비하 발언을 들어야 한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당장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밥상을 탁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우리 희라랑 결혼할 마음이 있긴 한 거야? 자네 부모님들한테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길래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야? 들어야 해. 입이 있다면 말해봐. 아니, 왜 우리 무주의 자식을 붙잡아요? 붙잡기도 내가 한 말이 없어. 솔직히 화교라고 해서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솔직히 최고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은 한국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머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 나라에 가서 장사하세요. 무슨 차이나타운을 만들면서 왜 한국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하느냐고 좀 그 분수를 알아야죠. 격 떨어지게 말이야. 너 지금 다 말했어. 지금 어디서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어? 상견례장은 싸운 편이고 엄마는 그래.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마신 후 아빠가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 얼른 엄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떡할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싫어요. 어디서 그러한 놈을 데리고 와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왜 너가 미안하냐? 그 미친놈을 죽일 놈이지. 아빠는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 가슴을 계속 치며 걱정과 분노로 화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 오늘 실화 상견례를 했다며 어때? 사위는 마음에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 그 인간들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고요? 큰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한국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사실 중국에서도 부동산 업계의 큰 손으로 유명한 아주 큰 부자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 도와주시는 아주 관대한 분이셨죠. 게다가 형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 큰아버지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들은 제 소행을 한다면 좋겠어요. 혹시 조금 나아져지는 것도 없나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물은 그대로 흘러나오네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피눈물이 났을 거야. 재수 씨는 착하니까 그 정도지. 어휴, 기가 좀 도무지 어떻게 하나. 큰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신 뒤에 사람들을 시켜 그 집안을 낱낱이 조사했고 현재 그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니, 경제사장인 것 같은데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참나, 이런 소리들 헛바람인 줄 들었네. 희라야, 너의 자식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인 줄 알았어? 전
그냥 그의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었어. 저랑은 상관이 없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네. 이런 것들을 돈으로 조져야겠어?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처리할 테니. 중국에서 큰아버지까지 달려오시고 정말 집안을 큰 죄를 저질렀다 생각하여 또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런 남자에게 넘어가서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며칠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픈 엄마는 내가 너무 상처받았을까봐 오히려 제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살이 10kg나 빠지셨는데 우리 불쌍한 희랑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 저가 너무 미안해요. 왜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식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희라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욱 빨리 돌아와 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아물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알겠지? 엄마의 사랑이란 게 참 우스워.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기도 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해. 우리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과 함께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뜻대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놓고서 생견의 자리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이 화교라는 이유로 자기 식구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던 그가 가장 미웠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손을 내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근처를 향해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의 남자가 웬 여자와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전 혹시 그가 아닐까 의심이 들어 천천히 뒤따라갔는데 역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어요. 야, 너 나를 상견례 맞춘 건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이런 건 안 돼. 어머, 이게 뭐죠? 인간이 어떤 놈인지 알아? 사랑도 제한적이야. 맘대로 결혼도 제 맘대로 하자고 해놓고 일이 그대로 안 풀리면 여자를 버리는 놈이에요. 당신, 그게 알아요? 자기야, 정말 자기 최근에 상견례를 했어 어떠냐고.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 그리고 싫어요. 아,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하자. 너 뭐야? 너 발음 중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었어? 너 뭐냐고. 저기요, 인간이랑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요. 그럼 안지도 일주일 됐겠네. 그건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랬거든. 만나자마자 고백하고 사귀는 것도 거의 생략하고 결혼하자 그러고 헤어지는 것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새 애인은 힘을 다해 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버렸고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 이거 금사빠 사기꾼이잖아. 야, 사랑이 장난이냐? 장난이냐고 너. 여자 만나다 나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아? 와, 진짜 열받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걸 확 그냥. 그는 그녀의 말대로 금사빠 사기꾼이었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고 골치 아프다 싶으면 여자를 바로 갈아치우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고 또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틀릴 만한 것도 없잖아. 대륙이다 뭐다 하더라도 인구수 내세워서 관광지에 가면 소리만 크고 질스러운 건 아예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너랑 사귄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데 뭐 나를 보고 어쩌라고. 너나 아니었으면 한국 땅에서 연애도 못해 분수도 모르고. 한국 땅에서 연애도 못한다고 너 같은 거 내 말 한마디면 완전 끝이야. 화교들이 한국 남자를 꼬셔서 연애하고 돈을 뜯어먹는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 나도 그 피해자라고. 주변에 소문 퍼지면 넌 완전 걸레 꼽등 소리나 들을 거야? 너 쿨한 연애도 모르냐? 한국에서 남녀 사이도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야?
아니야. 헤어지는데 뭘 그렇게 질질 끌고 남 탓하고 앉아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소리 들은 건 내가 태어난 나라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없는 말한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난 이제껏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살았니? 내가 뭐 어때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 한국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화교 출신이 아주 똑똑히 알려줄게. 기대해라. 인간 같지도 못한 놈. 전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큰아버지의 복수를 좀 잠적으로 했지만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알아보니 저런 놈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버지는 다음 날에 우리 가족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셨고 자,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완전히 박살냈다. 와, 이게 뭐야, 형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 땅들은 내가 모두 사버렸어, 라고 했어요. 돈도 없어서 이리저리 대출금을 끌어다 쓰고 건물주의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박살을 가서 내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우리 희라에게 상처를 준 놈과 그 집 새끼들을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여줬어, 이라고 말씀하셨다. 큰아버지는 예비 시댁이 지으려는 건물 부지를 현금으로 사버렸고 추가로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시공해지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 문제라면 발벗고 일어서 주신 큰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고생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큰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아이도 감사해야겠네요. 하지만 내가 상처 입은 것을 생각하면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길어야 세상에 좋은 남자가 더 많잖아. 그러니 그냥 있어주고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자. 알았지? 항상 저에게는 산 같은 존재였던 큰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어려울 때면 말없이 도와주시던 기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셨어요. 아빠는 집에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신 듯 철가방을 가져오셨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시려고요? 아버지 따라와요. 갈 곳이 있나 봐요. 전 어리둥절한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아버지는 철가방을 싣고 어딘가로 달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시댁이 건설 중인 현장이었어요. 1층은 약국, 2층은 병원, 그리고 3층은 식당이에요. 4층과 5층은 무엇으로 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피부샵이나 햇불샵으로 꾸며서 실컷 마사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러실 거죠. 제 생각에는 제게 작업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직장 다니는데 왜 작업실이 필요한가요? 아지트 하실 때 너도 함께 하겠다고요? 여자애를 끌어다 사고 치려고 경고하지 마. 너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 알겠지? 대출만 생각해도 앞이 캄캄해. 아이, 돈을 벌 공지를 해야지. 차가 없이 무슨 일이야? 이것을 빨리 짓으면 돈이 들어오겠지. 자꾸 차일피를 밀면 마이너스면 안 되지 않아? 아니라고. 이 사람아,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설계도가 나왔으면 50%는 진행된 거야? 걱정 마. 요즘은 아파트도 하루 만에 수십 층 올리는 세상인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뭐지? 저거, 싫어. 아니야.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애가 여기 왜 왔어? 맞네. 뭐야 저것들? 아빠와 함께 모래바람을 날리며 전 오브덤 앞으로 돌진했어요. 그들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아빠는 마치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등장했어요. 자, 나 배달을 쓰러 가볼게요. 배달. 이거 뭐야? 왜 여기 와서? 당장 나가. 너랑 나랑은 끝났다고 했잖아. 우리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난 아직 끝낸 적이 없어. 야, 확신해. 주제에 한국 남자를 꼬셔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안 돼, 너. 내가 너를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왜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할머니는 아빠가 가져온 철가방을 발로 찼어.
얼마나 세게 찾아도 그 놈의 구두가 벗겨질 정도로 철가방은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쿵 떨어져 버렸어요. 철가방을 차버리자 그 안에 있던 것들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큰아버지가 주신 시공이 계약서였지요. 아이고, 이 총은 쪼그라들었네요. 지금 남의 집 밥상에 뿌리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나라의 큰 성에 어딜 가든 내가 결국 이관을 낼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게 뭐죠? 시공이 계약서예요. 당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인가요? 이제는 시공이 없어. 우리에게는 없어. 오늘부터. 형님, 거기 땅에 우리 형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 무슨 말인가? 여기는 우리의 땅이야.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름으로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던데. 저기요, 막말하는 한국 아줌마, 노안이 와서 안 보이나? 계약서를 보라고. 이거는 지금 누구의 땅인지.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계약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네. 이것은 사기야. 사기라고 하려는 걸지도. 인간들은 떨어진 문서 한 장씩 주워가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모습이라는 작자는 없었어. 더 가관한 일이 있었어요. 명품 신발인데 신발이 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구두를 벗고 맨발로 그 종이를 주워 다니는데 스타킹에 구멍도 나고 발바닥에 피가 나는 정도로 뛰어다녔다고 해요. 방금 전까지 그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거지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 착잡하고 더러운 존재들이라니.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건지, 그리고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구청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않나요? 제가 구청에 데리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겠다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주변에 있는 모래를 주워 뿌리며 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이 있든 없든 여기에 다 넣었는데 이걸 못 찾으면 우리 길바닥에 앉게 되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왜 없는 척 하셨어요? 돈이 뭐라고? 당신이 전에 나에게 말한 것처럼 격이 와리라니 정말. 싫어요. 우리 마누라가 성격이 좀 많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장난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히라야 꼴값이 떨어지고 있네. 화교년이라고 면전이 되어 욕하면 왜 이제야 다 거지가 된 거니. 인격이란 뭔지 이해가 되냐서라. 어디서 그 더럽힌 손으로 날 만지지 말고. 요리는 잘 배달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단무지랑 양파를 깜빡했네. 야야, 자기 방 좀 가져올래. 아빠는 철가방 안에 단무지로 가득 찼는데 봉지와 양파를 꺼내 그 인간들한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해 드셨다면 단무지도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양파도 좀 정말로 넉넉히 준비했으니 다 먹어라 이 거지들아.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가 돈에 미쳐있는 인간들아. 너희와 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망신시키는 건데 그 버러지 같은 것들도 나는 단무지와 양파를 뿌리면서 아주 시원함을 느끼지. 이렇게 그 인간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게 중요한 방법이었어. 나는 그 인간에게 말했어. 너는 사회에서 망신당해서 눈물 흘리게 한 여자들 대신에 나가서 널 버리겠다고 해. 나는 한번 기대해봐. 결코 아까 말한 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 우리 아빠와 함께 그 장면을 유유히 빠져나왔고 그 인간들이 우리 오토바이를 따라가며 울며 떠밀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단수정이란 남자에 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여자들에게 했던 그 인간의 나쁜 행동을 차분히 적어냈어.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었어.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여자들에게 찝찝한 행동을 해서 그 인간은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아빠가 점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인간들이 아빠 앞에 꿇어앉고 한국 사극에서 보듯이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사장님 집도 다 빼앗기고 건물도 날아가서 완전히 12단장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측은 진심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저의 탓 때문에 일이 망가진 거예요. 1000번, 10,000번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있어요.
중국은 대륙의 날 아닙니까? 아니, 그럼 민족이라면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밥도 못 먹었다고요? 아니, 그거 참 안 듣네. 아이, 잠깐만 좀 있어봐요. 아빠는 철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같지도 않은 것들은 이런 음식도 감지덕지지. 자, 이거 손님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많이 남은 걸로 주는 거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량을 베푼 거 맞지? 당장 이거 들고 꺼져요. 아빠, 여기 단무지도요. 저 마지막으로 단무지를 던지고는 식당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중과 사랑이라는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다들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새해에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